안녕하십니까. 제1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동티모르 편을 맡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유민지입니다. 이번 제1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동티모르 편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주요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19년 동티모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타시마네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동티모르가 수년간 준비해온 개발 전략으로서 향후 동티모르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아세안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신흥국 동티모르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동티모르라는 국가는 좀 낯설죠? 2019년 동티모르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티모르 섬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티모르 섬의 반쪽, 서쪽 반쪽은 인도네시아 영토이고 동쪽 반쪽이 동티모르의 영토입니다. 영어로는 이스트 티모르, 말 그대로 동티모르라는 뜻이죠. 호주의 북쪽 다윈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티모르 섬과 호주 사이의 바다를 티모르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오늘 말씀드릴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러 정치, 경제적 갈등의 배경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티모르의 지도입니다. 동티모르는 13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저 왼쪽이 주황색, 오에쿠시주는 인도네시아의 영토 안에 섬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인구는 약 127만 명, 면적은 1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동티모르의 민족 구성을 보자면 폴리네시안, 파푸안, 중국인, 그리고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 역사의 영향으로 유럽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동티모르에는 떼뚜머,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 바하사, 영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언어들까지 포함하면 동티모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동티모르의 GDP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000달러 수준이며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 농업, 관광업 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동티모르의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티모르의 과거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티모르는 1702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3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경험하였습니다. 포르투갈 식민 지배 말기인 1974년, 동티모르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이 촉발한 이 독립의 움직임 속에서 트라빌리스타, 친포르투갈계의 우데테, 프레틀린의 전신인 ACT, 왕족 중심의 코타, 친 인도네시아계 아포데티 등의 정당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데테와 프레틀린 간의 내전이 발발하면서 프레틀린은 홀로 동티모르의 독립을 선언하죠. 그러나 1975년 독립선언 9일 만에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침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맞서 프레틀린의 무장단체 파틀린,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하는 외교 독립운동 전선,
지하 독립운동 전선을 통해서 동티모르는 세 가지 전선으로 독립운동을 펼쳐가게 됩니다. 1991년 인도네시아에 맞선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사건, 산타크루즈 대학살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희생된 청년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티모르 사람들이 산타크루즈 동독묘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도착했을 때 인도네시아군은 동티모르인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포를 자행합니다. 이 사건이 외신 기자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에 대해 전 세계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전 세계는 연대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996년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동티모르인들의 인권수호에 앞장섰던 벨로 주교와 디아스포라 외교전선을 이끈 라모스 오르타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마침내 1999년 유엔의 주관하에 동티모르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인도네시아 통치하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것인가를 묻는 이 투표에는 동티모르 투표권자의 95%가 참여하여 78.5%가 동티모르의 완전한 독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표가 알려지자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가 무차별한 약탈과 방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소 약 2,600명이 사망하고 국가 인프라의 80%가 파괴되는 참상을 겪게 되죠.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는 2002년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독립국가의 수립을 알리게 됩니다. 독립 이후 동티모르는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합니다. 2006년 동티모르군 내부에서 시작된 지역 차별의 문제에 경찰, 갱단, 청년 그룹들이 개입되면서 전국적인 폭력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약 1년간 지속된 소요 사태는 결국 마리 알카티리 총리의 사임과 2007년 총선에서 사나나 구스마오가 이끄는 CNRT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2006년 소요 사태에 의하여 정치적 운명이 엇갈린 두 인물, 마리 알카티리와 사나나 구스마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 알카티리는 1975년 프레틀린이 이끄는 독립정부의 멤버이자 사회주의 계열의 외교 독립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사나나 구스마오는 프레틀린의 무장단체인 파틸린의 지도자죠. 마리 알카티리의 사회주의 외교 독립운동 계열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중앙집권적 국가체계의 수립을 지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나나 구스마오의 무장 독립운동 계열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가톨릭과 지하조직 역할을 했던 마을 단위의 정치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이것이 마리 알카티리와 사나나 구스마오가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이 두 세력은 독립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경쟁을 지속하였으며 2006년 소요 사태로 촉발된 2007년 총선은 마리 알카티리의 외교 독립 운동 계열에 대한 사나나 구스마오의 무장 독립 운동 계열의 정치적 승리를 확정짓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경쟁이 끝나고 동티모르는 2011, 2030 개발 전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의 시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2011, 2030 개발 전략 계획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인적자원 개발, 석유화학산업, 농업, 관광업의 진흥을 포함한 국가 최고 개발 전략입니다. 특히 2011, 2030 개발 전략 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인 오에쿠시 특별경제구역과 파시만의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에쿠시 특별경제구역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위치한 오에쿠시 지역에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리아 알카트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시마네 프로젝트는 동티모르 남부 해안을 따라 석유화학 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나다 구스마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경쟁하던 두 인물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바로 동티모르가 본격적인 경제 발전의 시기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타시마네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 사업으로 티모르해 해안가 도시들을 연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티모르 남부 해안에 3개 행정구역을 잇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항구 및 공항이 중심이 되는 수하이 물류 보급기지, 석유화학단지 중심의 베타노, 새롭게 개발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와 연결되는 LNG 플랜트가 건설되는 비아코, 그리고 이 세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가 타시마네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티모르 정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 문제죠. 재원 조달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동티모르는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2017년 선거였습니다.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틀린 소속의 프란시스코 루올로 구테레스가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어 7월 총선에서도 프라틀린이 승리하지만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 다른 정당과의 연정 수립에도 실패하면서 동티모르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의 반대로 정부 사업과 예산안이 부결되고 구테레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구테레스 대통령은 2018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조기 총선에서도 야당연합이 승리하면서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과 ANP 내각의 대립으로 내각의 주요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하고 민생보다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 예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정 운영은 또다시 혼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의 차질은 2019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대통령과 내각의 대립은 동티모르의 석유기금법 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호주와 동티모르는 2018년 해양경계선 획정에 합의합니다. 해양경계선 획정으로 새 광구인 그레이터 선라이즈의 대부분이 동티모르의 해역으로 결정되자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 개발권을 가진 투자 기업들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의심을 품고 개발권을 매각하고자 하였습니다. 동티모르 정부는 이 개발권을 매입하여 그레이터 선라이즈의 개발을 주도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 역시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재원의 문제죠. 재원의 문제에 봉착한 정부는 석유기금의 20% 이하로 석유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석유기금법을 개정하여 개발권을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이 된 개정안에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석유기금법 개정 추진이 실패하게 됩니다. 주요 내각 인사가 지체되며 2019년 국정 운영을 차질이 빚었습니다. 2019년 야당인 프래틀리는 고등법원에 개정된 석유기금법이 위헌임을 제기하였고 9월 고등법원은 이를 위헌이라 판결합니다. 2019년 여름부터 논의를 시작한 2020년 예산안도 부결되어 현재 동티모르는 2019년 예산안에 근거하여 매달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CNRT가 2020년 예산안을 부결시켜
AMT 연정의 막을 내리고 동티모르는 2017년 이후로 두 번째 내각 실패라는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0년 사나나 구스마오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 구성은 사나나 구스마오뿐만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었던 라모스 오르타까지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티모르는 다시 인물 중심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티모르의 국내 정치는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둘러싼 개발 사업의 주도권, 석유기금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 국가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시마네 프로젝트의 국제적 여건은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동티모르 국제정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타시마네 프로젝트는 특히 티모르해의 천연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 중국과 호주, 이 두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호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호주는 티모르의 대륙붕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72년 인도네시아 대륙붕 경계 조약을 시작으로 2018년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호주는 동티모르와 호주의 사이 티모르해를 양국 간 공동 개발 구역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개발과 채굴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호주였기에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보다 공동 개발 구역으로 남기는 것이 호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호주의 선택은 동티모르가 독립국 지위를 갖게 되면서 양국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천연자원으로 국가의 미래를 꿈꾸던 신흥국 동티모르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호주의 이러한 행동은 주권에 결부된 문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 채굴 중인 공동석유 개발지역 바유 운단의 천연가스가 2020년대 초반이면 고갈되고 2025년이면 석유 기금까지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해양 경계선을 확정함으로써 새롭게 개발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의 개발 이익을 동티모르로 확보하는 것이 이 국가에게 매우 절실했을 겁니다. 타시마네 프로젝트는 이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 개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2011-2030 개발 전략을 내놓으며 호주에 2006년 체결한 해양 조정 조약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동티모르는 이 사건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로 가지고 갑니다. 이 사건이 중재재판소로 회부되고 해양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2004년 호주가 2006년 해양 조장 조약을 준비할 당시 동티모르 정부 청사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그래서 호주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내 2013년 당시 호주 비밀정보부에 근무했던 증인 K에 의해서 밝혀졌죠. 증인 K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2018년 3월 6일 재판소의 중재로 동티모르와 호주는 기존의 조약을 파기하고 UN 해양법에 근거한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TA1에서 TA13 구역이 새로 획정된 구역이며 미화 500억 규모의 그레이터 선라이즈의 상당 부분이 동티모르의 영해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해양 경계선이 획정된 이후 호주 연방경찰은 증인 K와 그의 변호사 버나드 코리어리를
호주 국가기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2019년 8월 호주 수도권 대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동티모르에는 지금까지 호주가 동티모르의 천연자원을 약탈한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기소와 유죄 판결이라는 결과는 호주와 동티모르의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동티모르 시민단체인 티모르해 점거 반대운동은 이들에 대한 기소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상업적 이익을 위한 호주 정부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동티모르 독립을 결정한 국민투표 2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이 단체는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호주의 모리슨 총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동티모르 만세, 버나드 코레어리 만세, 증인 K 만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호주와 동티모르의 서먹한 사이를 틈타 동티모르의 세력을 확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2017년 동티모르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회원국이 되면서 동티모르의 인프라 건설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타시마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아이에서 비에소까지 156km 고속도로 구간을 2018년에 완공하였고 2019년 최근에는 비에소 항구시설 관련 9억 4,300만 달러를 계약하는 등 동티모르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딜리 근교 타이바베이 항구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이 항구가 지금 중국은 동티모르의 군사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중국이 동티모르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군 보급 물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중국군의 지원을 탐탁치 않게 여긴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호주죠. 호주 역시 같은 달 동티모르 해군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였습니다. 호주는 동티모르 해군항의 건설을 위한 지원책을 일괄 제공할 뿐만 아니라 3억 달러 규모의 퍼시픽 해안 안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두 척의 경비선을 동티모르 해군 기지로 이송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호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발표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이 지도가 이제 새롭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가장 끝자락, 그리고 태평양의 시작, 인도-퍼시픽 해양의 시대에 동티모르가 갖는 지리적 위치가 이제는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국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는 호주, 그리고 바다의 1대1로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동티모르는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의 이익과 함께 국내 정치에서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이 작은 반쪽짜리 섬나라, 이 나라가 바로 동티모르입니다. 지금까지 동티모르에 대한 대략적 소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둘러싼 2019년 동티모르 국내외 정치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외 정치 지형이 2020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ANP 연정이 무너지고 구스마오가 이끄는 CNRT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가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타시마네 프로젝트가 동티모르의 국내외 상황을 주도할 엄청난 규모의 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019년 동티모르를 타시마네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명한 이유이며 타시마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동티모르 2019의 유우민지였습니다. 따분할지 모르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동티모르 2020으로